시작.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까기 여보세요. 예.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하고 한번 다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야? 좀 여보세요. 뉴스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 극장 드라마 60일 지정 생존자 편. 뻥!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이고, 뻥 아저씨가 뻥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냥 확 다 터져버렸다. 아유 그럼 어떡해요? 아 이제 뻥쟁이 아저씨 없어진 거예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60일 지정 생존자가야 그런 제도가 있다. 60일 지정 생존자요? 뻥 아저씨 대빵이 사라지면 이제 새끼 뻥 아저씨가 새로 나온다. 새끼 뻥 아저씨요? 그게 누군데요? 있다. 산속에 산다. 아, 60일 지정 생존자가 있구나. 뻥 아저씨가 사라져도 새끼 뻥 아저씨가 바로 나옵니다. 뻥 아저씨는 계속 번식합니다. 번식하는 뻥 아저씨 제거 캠페인은 클린 UCC가 함께합니다. 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TVN의 드라마 60일 지정 생존자. 저도 이제 좀 늦게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넷플릭스에서 시즌 3까지 나온 인기 드라마더라고. 미국 드라마더라고요. 괜찮더라고. 스릴 있고. 자, 뻥 아저씨에도 60일 지정 생존자가 있다. 그래서 뻥 아저씨 대빵이 사라지면 새끼 뻥 아저씨가 나와서 열심히 뻥을 치고 있다. 역시 이 뻥 아저씨의 생명력, 번식력은 타의 주종을 부러워합니다. 자, 오늘 사건 사고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뉴스 가게 팩트 체크 시작합니다. 네, 뻥 아저씨는 도시에도 살고 바다에서도 살고 산에서도 살고 들에서도 삽니다. 뻥 아저씨는 어느 곳에나 있고 어느 곳에나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TV 서수 기리기리기리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폭로 여성 BJ들을 아프리카 TV에서 쳐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붐붐붐 까리비켓 붐붐붐 까리비켓. 자, 그래서 폭로 걸들을 이제 하나 둘씩 차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걸 정지걸 저리저리 정지걸. 네, 그래서 서수길이 칼을 꺼내고 이제 아프리카 TV 폭로걸들을 한 명씩 제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수길 대표와 정찬용 대표가 왜 이 폭로걸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느냐? 자, 지금부터 이제 수다맨이 아니라 코다맨이 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폭로 일지가 디스니사이드 인방겔에 올라왔는데 왜 서수길과 정찬용이 몇 주 만에 칼을 들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정당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 코다맨 이번 폭로를 정리해줘요. 빰빰빠밤빰빰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다맨이에요. 자, 그러면 폭로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먼저 BJ 서윤이 본인 몸이 아파가지고 할머니 집에 간다고 했는데 공항에서 담배 피다가 남자친구하고 적발된 사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리바이벌은 없으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BJ 서윤의 남자친구 폭로 사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서윤 팬 언니, 근데 이 사진이 뭐예요? 모르니까 서윤이 아프다고 뻥치고 인천공항에 담배 남자친구랑 걸렸어요. 우창범은 있는 게 서윤 남친이 발각됐죠. 열매 우창범은 내 전 남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창범이 아니다, 그때 당시에 열매가 K와 바람을 폈다. 열매가 아니다. 우창범이 몰카를 해가지고 유포를 했다, 폭로를 했고 우창범이 자신과 사귈 때 K와 바람을 폈다. 열매가 아니다. 세야도 있다. 세야를 폭로하니까 세야가 몰랐다. 그러나 사귀긴 했다. 열매가 이제 언니 희봉을 폭로해가지고 자매를 사귀었다. 그래서 K가 좋아서 사귀었는데 어쩔 거야, 난 바람이 아닌데. 역풍이 부니까 열매가 변화영 폭로했고, 열매가 버닝썬 정준영 단톡방을 폭로를 했고, 열매가 템포를 폭로했고, 열매가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 요청이 왔다고 폭로를 했어요. K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K가 자숙하겠다. 우창범이 열매에게 사과를 했고, 반소연이 마약 BJ를 폭로했고, 최구는 자기는 사실이 아니다, 자기는 관련이 없다 하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를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반소연이 킹기훈이 폭로를 했고, 킹기훈은 사실이 아니다, 반소연이 사과했고, 서윤이 사과방송 후 자숙했는데 열매가 서윤 폭로할 걸 남았고, 열매가 우창범 문자를 폭로했고, 우창범이 자숙을 했고, 임지혜가 K와 사귀었다. K가 일반 전 여친이 가지고 K가 그때 당시에 양다리를 했다고 폭로를 했고, K는 사실이 아니다. 임지혜가 K 카톡 폭로했고, K가 모든 걸 인정하고 자숙하겠다. K가 서윤 내전 여친이었다. 익명 김인호 이설 사귀었다. 김인호 이설과 사귄 거 맞다. 정배우가 K 2천만원 회유라는 어그로를 끌었는데 K는 사실이 아니다. 정배우는 K팬이 2천만원을 회유했다. K 증거 달라. 정배우 사과. 셀리 소고기 안 사줘서 헤어졌다. 짐캐리 술집 여자 뭐 등등 폭로. 셀리 짐캐리 거짓말이다. 짐캐리 팩트 맞음 증인 있다. 아나랑 쓰리썸 플러스 전석의 미역 사건. 셀리 고소하겠다. 김눈 짐캐리 팩트. 셀리 김눈 과거 폭로. 김눈 셀리 과거 폭로. 필메 몰라 엑스발. 셀리 필메 오빠 내 말 좀 들어줘. 필메 몰라 엑스발. 셀리 코트와 랜선 연애. 코트 케찹 러브. 셀리 죄송 코트와 사귄 거 맞다. 김눈 셀리 과거 모두 팩트. 셀리 8억 설. 아버지 연근자. 셀리 수영장 간 적 없다. 꽃망울 난 몰라 얘들아. 셀리 XX 여자. 봄설이 뒤질래. 봄설이 자료 다 있다. K 캐들짝. 봄설이 안 삐리리 하면 다 깐다. 셀리 봄설이 언니 미안. 봄설이 일단 지켜보겠다. 셀리 봄설이 과거 폭로. 봄설이 건들지 말랬지. XXX야. K 캐들짝. 봄설이 자료 다 보낸다. 셀리 셀들짝. 봄설이 XX 하기 싫으면 닭을 쳐라. K 죄송. 봄설이 셀리 자료 다 깐다. 셀리 봄설이 욕한 적 없다. 봄설이 뭐 XX 기다려 다 깐다. K 캐들짝. 김인호 노들짝. 봄설이 김인호 XX다. 김인호 난 잘못이 없다. 봄설이 XX 김인호. 김인호 죄송. 봄설이 흐흐. K 안도의 한숨. 셀리 봄설이 거짓말이다. K 캐들짝. 봄설이 XX 셀리. 셀리 난 억울하다. 봄설이 뭐? 봄설이 반소연 반월과 접촉. 반월 마약 BJ 폭로. 봄설이 강경윤 기자와 방정현 변호사 접촉 카톡 인증. 봄설이 자료 다 넘겼다. K 캐들짝. 셀리 봄설이 구라친다. 봄설이 이미 넘겼다. 수고. K 캐들짝. 봄설이 셀리 XXX야. 셀리 봄설이 고소. 봄설이 고소의 XXX야. 셀리 난 억울하다. 봄설이 미쳤나 삐리리. 셀리 전 억울합니다. 봄설이 돌겠네. 반월 내가 버닝썬 내부자였다. 봄설이 기다려 X들아. 셀리 임방겔 고소하겠다. 임방겔 이것들이 셀리 소고기 안 사줘도 헤어짐. 짐캐리 적당히 해라. 셀리 봄설이 과거 폭로. 봄설이 XXX 임방겔 셀리 거짓말 아니냐. 셀리 증거 가져와라. 봄설이 증거 여기 있다. 셀리 봄설이에게 사과 요청. 봄설이 사과 안 받는다. 봄설이 셀리 과거 폭로. 셀리 봄설이 언니에게 미안하다. 봄설이 사과 안 받는다. 반월 경찰과 통화. 봄설이 장난 아니다. 안 봐준다. 봉준 세야 세탁방송. 열매 세야 카톡 폭로. 세야 사실이 아니다. 열매 봉준 팬 비하 발언. 봉준 건들지 말아라. 열매 봉준 과거 폭로. 봉준 뭔 소리냐. 열매 봉준 고소하겠다. 봉준 열매와 화해. 열매 봉준과 잘 풀었다. 열매 남순과 남순 팬 저격. 열매 남순 저격 방송. 남순 열매
죽통 까고 싶다. 열매 고소하겠다. 남순 하든가 말든가. 열매 건들지 마라. 남순 내 팬들은 고소해도 좋다. 더 이상 유가족 건들지 마라. 열매 남순 저격하지 않겠다. 짭구 열매 저격 푸푸하겠다. 열매 짭구 관심 없다. 셀리 여순에게 별풍 5,000개 선물 후 열매 뭐 어떻게 해달라. 여순 방제의 열매 저격. 열매 여순이 누구냐. 여순 나다 XX야. 반월 열매 건들지 마라. 여순 싫다. 열매 봄설이 언니 도와달라. 봄설이 뭐야 XX가. 여순 뭐야 XX야. 봄설이 XXXX. 여순 뭐라는 거야 XXXX. 봄설이 뭐 XXXX. 반월 둘이 화해했으면 한다. 여순 봄설이에게 사과하겠다. 여순 열매가 남순 저격했다. 봄설이 열매 건드리지 마라. 지금 힘들어한다. 봄설이 XXX 주소 불러라. 여순 뭐라고 XXX야? 여순 봄설이에게 사과 문자 보냈다. 반월 너 뭐라고 그랬냐. 여순 방종후 해결하겠다. 열매 서윤 폭로하겠다. 자, 이게 이제 몇 주 동안 있었던 폭로존을 요약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수길 대표의 표정. 뭐라고 하는 거야, 이 개살구들아! 네,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제재의 칼을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뭐 인방계를 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모를 수가 있겠고, 이거 이제 한 몇 주간, 한 3, 4주 정도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폭로, 맞고, 폭로, 맞고한. 그래서 이제 짧고 굵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요. 나중에 이제 들으시면 알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폭로 제재하기 시작했고, BJ 열매가 첫 사례로 제재를 받았고, 아마 대형 폭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BJ 열매님 연락주세요. 자, 양현석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네요. 요거에 대해서 부인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걸로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 양현석 성매매 알선 혐의 입건 본격 수사. 송치가 된 건 아니고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입건이 돼가지고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경찰에서 그 입건을 한다는 것은 수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압수수색이라든가 영장이라든가. 그래서 양현석 씨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현석 씨. 제가 정말 억울하고요. 저는 뭐 모르는 일이고요. 승리도 모르고요. 이거는 정말 억울하고요. 정말 이건 음모고요. 정말 경찰이 왜 이렇게 강압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억울하고요. 근데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거대 YG 제국의 거의 왕노릇을 하던 양현석이 아주 속절없이 지금, 자, 아무튼 뭐 그 회장직에선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버닝썬 사태 이후에 구속되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양현석과 승리라고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구속되거나 상당히 좀 진척된 게 있는데, 양현석과 승리를 수사할 때는 너무나 수사기관에서 여리여리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마약 BJ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마약 BJ 폭로는 이 반소연과 봄설이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요약을 했지만 변호사 선임 그리고 그 경찰에 지금 이제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요 사건이 이제 저는 상당히 빅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올해 11월에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약 BJ에 대한 거는 계속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또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마약 BJ 보도를 저희가 뉴커에서 하고 나서 반소연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바빠가지고 그 외근 때문에, 외부 일정 때문에 전화를 못 했는데, 내일은 그 목요일 날은 내근이니까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 안타까운 죽음, 많은 추모의 물결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보수에서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 봐서 정두원 전 의원이 그래도 인생을 헛산 건 아니다. 전체적인 평가가 보수 쪽에 아까운 인물이 정말 그
떠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주요하거든요, 사실은. 아무튼 명복을 빌고요. 보수 쪽에서는 아주 큰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BJ 열매 정지 먹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열매의 대형 폭탄이 붐붐붐 까리비켓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민우 신화의 퍼펙트맨 헤이 컴온. 네, 커먼 하다가 결국은 커먼 돼 버렸어요. 그래서 헤이 커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자기는 뭐 오해를 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룹 신화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헤이 기소 성추행 혐의. 그래서 자기는 이제 뭐 애정 표현이었다, 오해를 풀었다고 했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셨어요. 하여튼 신화의 대형 악재가 아닌가. 뭐 그동안 뭐 자잘한 그런 게 사건 사고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최장수 그룹으로 해가지고 그 남성 그룹으로 해가지고 나름 선전을 하고 버텼었는데 역시나 이민우가 전혀 그 멤버 중에서 가장 구설수가 좀 적었던 멤버가 뭐 앤디가 뭐 사설 토토, 그다음에 전진이 이제 뭐 어디서 이렇게 그 침대에서 사진 찍혀가지고 또 구설수에 올랐고, 다른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민우는 그렇게 큰 게 없었는데 말이죠. 딱 걸렸어요. 자, 반소연 아까 말씀드렸고, 유니클로 일본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유니클로. 우리는 뭐 불매운동과 새우젓도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유니클로 본사에서 주중에 함부로 나불나불 했다가 지금 판매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니클로가. 주로 유니클로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 본데 개 수작 떨다가 거의 지금 이제 안 팔린다고 하네요. 야, 지금 그 일본 관광 취소율이 예약률이 기존의 반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젊은 10대부터 40대의 파워가 제대로, 과거에 우리나라 50대에서 80대까지는 과거 일제 치하, 그리고 일본의 그 경제 대국이라는, 우리보다 강대국이라는 이미지에 사로잡혀 가지고 상당히 좀 굴욕적인 외교나 그런 걸 해왔는데, 정말 우리나라 이제 10대부터 40대까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맞짱까, 맞다이까, 야베이 개구리, 이런 개구리의 전자석 안전벨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1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층들은 그런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불매운동을 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선진국형, 정말 당당한, 이건 무슨 국뽕이나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일본의 부당한 요구거든요. 부당한 압박,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반대하는 것들은 주둥이를 쫙쫙쫙쫙쫙 늘려주고 싶어요. 토착외구들. 저는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맞선 불매운동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그건 쓰레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뭔가 논쟁이 있거나 뭔가 논쟁할 가치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그러나 이 아베의 이 부당한 요구는 누가 봐도 부당한 요구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봐도. 그래서 제3국의 나라에서 다양한 입장을 낼 수는 있어요. 미국에서도 일본에 가까운 입장, 뭐 여러 가지 가까운 입장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일 입장, 뭐 한국의 입장, 이런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3국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부당한 이 아베의 조치에 대해서 무슨 중립적인 시각이라든가 뭐가 어쩌다 이렇게 개소리 치는 거는 그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임진왜란 때 뭐가 섞였다는 얘기죠. 뭐 중립인의, 한국 사람한테 이런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중립이 가능합니까?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때 중립의 가치가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중립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건 토착외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비스의 셀리. 아까 뭐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BJ 중에 한 명이에요. 가족과도 싸우고 팬들과도 싸우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 정말 뭐 항상 그 과거의 수익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이제 힘든 상황이죠.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 셀리가 이 가족과의 불화, 그 다음에 팬들과의 불화, 폭로전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을 할지, 뭐 그 오랜 기간 살아남았으니까요. 자, 다나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JTBC에서 뭐 기상 전문 기자가 손석희 앵커랑 얘기를 하는데, 일본과 미국과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상이 다 비껴났어요. 근데 미국과 일본은 이 태풍 다나스가 한국을 거쳐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살짝 피해갈 것이다. 뭐 이런 예고인데, 당연히 태풍은 피해가야죠. 비는 뭐 장마 기간에 비는 충분히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번이 마른 장마라고 해가지고 호남 지역은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중부지방이나 위쪽은 비가 좀 덜 오는 편이에요. 비가 좀 충분히 와야 농산물이나 이런 거 하는데 식수나 이런 거에 또 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태풍은 좀 비켜가야죠. 피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농산물이나. 자, 다음은 이도명, 백상현. 지금 1차전 소송 진행이 마무리가 됐고 이도명 사장도 조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백상현 세 번째 기사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김해창이 저를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맞고소한 거는 7월 29일 날 가볍게 조사받을 예정이고요. 지금 남은 게 이제 갓세, 땡큐맨, 그 다음에 백상현 세 번째 기사, 그 다음에 허위 제보한 사람들 세 번째 기사에 그거 남았고, 언론중재위원회 그 준비 남았고, 이제 2차전은 21주년 지나고 고향 갔다가 와서 아마 7월 24일부터 2차전이 진행될 겁니다. 이도명, 백상현 기자 고소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뭐 이도명 사장 첫 번째 모욕죄 벌금 뭐 조금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누적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도명 사장의 고소에는 모욕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죄, 저작권 침해 5개 혐의입니다. 그리고 또 할 거예요. 네,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백상현 프리랜서 기자는 3개예요, 기사가.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검색까지 되고, 그 포털 그 기사 제휴 심사하는 그 위원회에도 저희가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고, 언론중재위원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벌금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그렇게 안심하시죠? 혐의가 몇 개인데, 혐의가 몇 개인데 왜 벌금형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도명 사장님은 가서 조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녹취록 비용만, 속기사 녹취록 비용만 78만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만 녹취를 했겠죠. 그걸 왜 그렇게 과소평가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자,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김준기 사건인데, 이 김준기는 DB 그룹 있잖아요. 맞죠? 그 DB 그룹의 전 회장이에요. 근데 성폭행 사건 때문에 지금 검찰에 조사받아야 되는데 미국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안 오고 있는데, 이번에 또 거기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인가요? 일을 도왔던 분께서 또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또 폭로를 하고 고소를 하는 바람에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여권 취소하고 지금 이제 강제 소환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인데 왜 굳이 그러니까 이게 나는 왜 재벌 총수가 이런 예전에 뭐 호식이 두 마리도 비서 여비서하고 그렇게 하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왜 그럴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고 싶으면 이혼하고 연애를 하시면 되잖아요. 뭐 사랑은 아니더라도 돈 보고 오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 왜 굳이 가사도우미나 비서나 옆에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제가 보니까 일본 야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본 야동의 악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그 야동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막 그 식당 종업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에서 일하는 또 비서 이런 식으로 그런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막 강제로 막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에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도 그렇게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성교육의 문제고 일본 야동으로 성적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생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합의하에 그런 성적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위나 위치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군 군대 의혹에 대해서 7월 26일 다음 주 금요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고발장을 제출을 합니다. 그때 특집 방송으로 유튜브 뉴커 채널에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료 준비 잘 해서 7월 26일 날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는 따로 준비해가지고 아마 8월 중에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절대로 최군 군 의혹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배이끼, 훈민정음 상주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지금 이제 불에 그슬려가지고 회송까지 됐는데 뭐 1,000억 원을 요구한다고 그래요. 1,000억 원을 요구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몇십억까지 제안을 하고 그 상주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몇십억을 주고 박물관을 그 이름으로 짓겠다고까지 제안을 했는데 해례본이라고 하나요? 상주본이 아니라 해례본.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미 문화재청의 소유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강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그 베이키 씨는 말로 하면 안 돼요. 아이고 헤릿 바로공님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베이키 씨 이렇게 표정이나 이걸 보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난 그 사람 국외로 추방했으면 좋겠어. 유승준처럼. 네. 나는 이 문화재를 악용하는 이 베이키 같은 사람은 해외에 나는 들고 추방을 하든 뭐 하든 나중에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 추적해가지고 그거는 찾으면 되는 거니까 난 이 베이키라는 사람은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요.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가 그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몇십억이라도 준다고 그러는데도 1,000억을 달라? 도대체 돈 욕심이 얼마나 넘치면 자기는 그거 고서적 얼마 안 주고 샀잖아요. 근데 판 사람은 그걸 모르고 팔았고 그래서 그 소유권이 모르고 판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문화재청에 기부를 한 거고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아. 이 사람 뭐 그거 가지고 출마까지 하지 않았어요? 선거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멘탈이. 자, 그리고 유튜버 부배가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해서 변함없이 막장 음성 도내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시고요. 제가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부배 방송에 문제되는 내용 다 해주시고 저희는 이 자료 모아가지고 투네이션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투네이션하고 다시 통화를 할 것이고
자료 보내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방치방관을 하면 이건 투네이션에서 투네이션이 같이 가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부배 자료 기존에 있었던 음성 도내 자료,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복귀해가지고 3개월 만에 복귀해서 하는 자료 제보해 주시면 제가 캡처한 자료 포함해가지고 그 투네이션이라는 회사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최종 그 의사를 투네이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김해창이 맞고소를 했어요. 저한테 적반하장. 자, 그리고 2년 전 7월쯤 BJ 세야 집에서 여성 게스트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개의 DNA가 발견됐고 하나는 동액, 하나는 남 BJ. 근데 동액은 모든 총대를 자기한테 매라고 압박을 하니까 미국에 갔다가 자살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 취재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된 사람은 뻔뻔스럽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이 한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BJ 세야집 여성 게스트 성폭행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된 진실을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팩트체크 정리해 드렸고요. 짧고 굵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전화 배틀 짧고 굵게 통화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팩트체크를 짧고 굵게 했습니다. 사자TV 유신쇼 시사 토크쇼 뉴스 까기는요, 뉴스와 커뮤니티를 한꺼번에 인터넷 신문 뉴스 커뮤니티 뉴커인 12년째 인터넷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cleanuc.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 연대와 제작자 연대, 시사 토크쇼 뉴스 까기 공동 제작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뉴스 까기 여보세요? 피카츄.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호봉이요? 아니라고 하고 다세요. 호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 까기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클린 극장,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엄마, 나랑 결혼할 남자예요. 그래? 너랑 결혼할 거야? 어디 보자. 뻥쟁이 아저씨, 안 된다. 뻥쟁이는 안 된다. 재벌도 되고 빼갖고 돈 없는 사람도 다 되는데 뻥쟁이는 안 된다. 엄마, 왜 뻥쟁이 아저씨는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한다잖아. 뻥쟁이는 안 된다. 뻥쟁이랑 결혼하면 뻥쟁이를 낳는다.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나가! 세상의 모든 남자는 다 되지만 뻥쟁이는 안 됩니다. 뻥쟁이 예방 캠페인 클린 UCC가 함께합니다.
네, 전화 배틀 시청자 의견 듣겠습니다.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 배틀 032-323-5549번 열려 있습니다. 패드립, 색드립, 쌍욕,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에 경찰서에 부르심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배틀은 배틀입니다. 서로 의견을 가지고 싸우는 형식이기 때문에 왜 맨날 싸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난 놈들이죠. 자, 050-2323